자, 여러분, 솔직히 앞으로 지금 10대, 20대인 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와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극소수 예외의 능력자들도 있겠죠.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한 스포츠 선수라든지 극소수 예외의 능력자들은 항상 있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게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과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거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자산들이 대표적이고요. 반면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안 움직이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건물, 집, 아파트, 땅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시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그런 부동산, 아파트, 집값 가격은 말 그대로 넘사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름을 뚫고 저 하늘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집값이 2배, 3배가 넘게 오른 지역들이 수두룩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성실하게 일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풀 대출을 끌어오면은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사실상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의 평균이 9억, 10억이 넘어가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들, 아니 심지어 웬만한 전문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기반이 없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내 집을 수도권 지역에 마련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독 문정부에 들어와가지고만 집값이 넘사벽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 말고 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화폐 가치가 낮아졌고 이런 것도 물론 보조적인 이유지만, 일단 정부가 접근하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가속화가 붙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정책의 잘못 때문에 오르는 게 맞아요. 자, 잘못된 정책들의 그 예시를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도 알기 쉽도록 제가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크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문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국민이 이거를 팔 때,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이거를 팔면은 그거 시세 차익이다, 불로소득이다, 즉 노동 없이 벌어들인 꽁으로 먹는 수익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뜯어갑니다. 집값이 올라봤자 사실 그게 지금 좋은 거는 아니에요. 문정부에서 그 오른 집값을 팔면은 대부분 세금으로 다 뜯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순간에도 자본과 야망이 있는 어느 정도 있는 국민들이라면 사실 이런 타이밍에서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과감하게 팔아가지고 막대한 현금을 마련한 뒤에 그 자본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국민들도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아파트를 팔면 오른 이득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뜯겨간다라는 거죠. 실제 개인한테는 남는 게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집을 팔고 싶은 국민이 있어도 지금 집을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잘못된 시장 개입 정책 때문에 역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마다 젊은 층은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만 명씩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마다 그래도 몇천 몇만 커플씩 신혼부부들이 생기죠. 자, 그러면 서울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꾸만 많아지는데 서울에 집을 파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 지금 공급 물량이 뚝 끊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안 그래도 부동산이 요즘 워낙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집을 안 팔고 더 길게 가지고 가자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 그 집은 계속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자꾸 오르면은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고, 또 집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결혼을 마음먹기가 힘이 들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2번째 이유인데, 요즘 문정부는 흔히 다주택자들이 나쁘다,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쁘다, 세금 많이 내놔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1주택자들에게도 막대한 건보료와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같은 온갖 세금을 직간접적으로 뜯어가고 있다는 건 코미디죠. 아무튼 집이 2채나 3채 정도 평생 벌어 모아가지고 집을 한 2개나 3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너같이 욕심 많은 다주택자들 때문에 나라에 집이 모자란 것이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법이 왜 잘못된 정책이냐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집주인 가족이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한 채에 몰려 살면서 다른 집들은 그래도 다른 가족들에게 신혼부부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지. 그러면은 남의 집에 빌려 사는 사람들은 적절한 가격에 몇 년간이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니까 좋은 것이고, 반대로 집주인들도 가족들끼리 좀 한 채에서 오손도손 이렇게 몰려 살면서 부동산 임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수입을 벌어들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가계소득, 은퇴 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온 국민이 원래는 서로가 윈윈으로 편안하게 합리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현실 안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모두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 적당한 시세로.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나쁘다라고 문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유로 문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뜯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살아있는 시장 경제는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 부당한 개입, 세금 개입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반응이냐? 이제는 평생 열심히 벌어가지고 서울에 2주택, 3주택 간신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버리고 더 이상 전세 월세를 안 받고 자녀들을 실거주시키면서 나머지 집에다가 보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주택자들을 나쁘다라고 두들겨 잡으니까 2주택, 3주택자들이 이제는 자녀들을 실거주시켜가지고 독립시켜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살 수 있는 가정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한정된 집에 사람만 더 나눠져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민들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서 살더라도 반드시 서울에 그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듯이 전세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집주인들한테 세입자들끼리 내가 더 좋은 세입자라고 면접을 보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선물까지 갖다 바치고.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역사상 이런 일들은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데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많죠, 수도권에. 그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까지 전부 다 올 폭등을 해버리는 전례가 없는 부동산 폭등의 악순환이 지금 정책의 실패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자료에서 두세 장 남짓한 자료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일부분의 예시를 축약해가지고 들려드렸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습게 볼 자료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문제점의 상당 부분의 핵심이 매우 잘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접근법을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식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권이, 정부가요. 자, 문 씨는 과거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이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곧 안정될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죠.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만 현실을 지적하고 극우 소리 들어가면서 국민들에게 바른 목소리를 외롭게 외치던 때인데, 지금도 저때, 그리고 저때보다도 더 옛날인 과거에도 정말 혼자서 외로운 목소리를 내던 시절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뭐 지금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라도 있고 유튜브 채널 같은 루트라도 있으니까 뭐 참 또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뭐 그런 일이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1, 20대 학생 여러분들, 문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요, 본질적으로 국민들, 청년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문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본질적으로 국민들, 청년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소유하게 되고 자산을 형성하게 되고 지킬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매우 싫어해요. 왜 그렇느냐? 사람이 가진 게 많아지고 지킬 것이 생기고 가족을 보호해야 되면은 보수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야, 임대주택도 살만하다. 봐라, 요즘 인테리어 이쁘게 나오지.
자,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월세 조금만 내면서 이런 데서 살아라. 이거 괜찮지 않냐?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게 그럴듯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임대주택 저렴한 비용이 과연 공짜일까요? 그게 영원히 여러분들 앞으로도 20년,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내 집처럼 지속될 수가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천만에요. 유능한 국민들 그리고 기업인들 수출 대기업들이 뼈가 빠지게 벌어오는 외화와 세금이 있으니까 그런 공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말로 힘든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 살만하게 도와줄 수 있는 좀 그런 인간미 넘치는 세상을 앞으로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수출 대기업들의 발목을 더 이상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 사람 잘난 사람들이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거든. 자, 뿐만 아니라 청년들 보고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라, 야망을 꺾어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신도시라든지 좋은 땅의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알고 좋은 땅을 요소 전부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난리가 났던 LH 사태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 국민들을 소장농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바로 땅 주인, 지주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소장농으로 만들고 자기들은 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이 오는 거죠. 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벌어먹고 살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자존감이 강해지고 매사에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은 이 사회에 빚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당한 국민들은 발언력이 강해지고 국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당당한 국민들은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본질적으로 청년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지킬 게 많아지는 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가진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자와 가진 자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둥지와 보금자리조차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국가에 새들어가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내지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린 국민, 최소한의 둥지와 보금자리조차 잃어버린 국민들은 목줄을 쥐고 흔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나이가 젊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누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립을 도와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누구 편인지, 그러니까 누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고 청년 여러분들이 자립하고 가진 게 많아질 수 있도록 강해지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지, 이런 피하 구분을 제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피하 구분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아버지 세대 때 산업화 세대는 비록 젊은 날 고생은 하셨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사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린 오늘날의 50대인 586 운동권 세대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과거에는 비록 작고 허름한 집이라 하더라도 일단 내 집을 8, 90년대 그때 그 시절 서울에서 한 채 마련하고 있었으면 비록 그 사람이 월급은 고만고만하게 받는 평범한 사람일지언정 국가의 경제 성장 그리고 서울의 인프라 성장에 발맞춰 가지고 자기 자신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서울에 있는 집값과 땅값이 끊임없이 올랐으니까요. 나라와 도시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평범한 국민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경제 성장의 선순환의 효과를 아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젊은 세대가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세금 떼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적적으로 로또에 당첨됐다고 한들, 그래가지고 서울 변두리 지역에 고만고만한 아파트를 한 채 샀다고 한들, 그거 유지를 못합니다. 그거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나 건보료를 내다가 코피 터지도록 밤새도록 알바를 뛰어다녀야 되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미 와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진짜 코미디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웃기고 슬픈 일인데 사실 웃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 1, 2, 30대 청년 여러분들의 발등 위에는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국가 정부라는 건 국민들이 자산을 보유하고 보다 부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야망과 욕심을 가지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야망을 가지고 순풍에 돛을 달고 각자 자기 분야로 뛰쳐나가도록 사회적인 역동성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에요. 국민들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앞다퉈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항로로 바다로 신대륙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은 항구와 부두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그 필수적인 인프라 스타팅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가 할 역할이에요. 그러나 문정부를 비롯한 586 운동권의 지도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국민들이 지킬 것이 많아지는 것을 본질적으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집주인이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원하지를 않아요. 청년 너희들은 계속 나라가 주는 월세와 임대주택에서 살아라. 야, 그만하면 됐지 뭘 그러냐. 배부른 소리 그만해라. 만족할 줄도 알아라. 그게 행복이다. 포기해라. 포기하면 편하다. 부자들과 재벌들 그리고 기업들을 조져서 너희들한테 푼돈 재난지원금 용돈 조금이라도 더 줄 테니까 자 행복하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너희는 그러고 살아라. 자꾸 이런 마인드를 저 사람들이 주입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푼돈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국가가 주는 용돈이라는 게 과연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을 계속해서 소장농으로 묶어놓고 싶어 합니다. 5년 뒤, 10년 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집값이 또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월급 상승, 임금 상승률 올라가는 것보다 서울 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항상 더 높을 것입니다. 더 많은 서민들이 생길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더 많은 무주택자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정치권에서 자꾸 이런 잘못된 정책과 악순환을 반복하는 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허탈감과 무기력감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청년 여러분들에게 좌파 정치인들은 이렇게 악마처럼 속삭이는 겁니다. 자, 주택이고 뭐고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해주겠다, 마련해주겠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자,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선거 처리되면은 우리를 찍어라. 나라에서 다 해주겠다. 우리를 찍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스스로 자립하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당당한 서구 사회의 시민 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자립 가능한 시민 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표를 던지는 기계,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정하게 자기들이 주입해 놓은 알고리즘으로만 반응할 줄 아는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정치인들 지들끼리만 도시개발계획 같은 거를 미리 알고 좋은 땅을 사놓고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싹쓸이하면서 지주가 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대기업들이 나쁘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 재벌들 나쁘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뒤에서는 누구보다도 부동산을 좋아하고 땅과 아파트 집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누구보다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러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국민과 청년들은 소장농이 되고 극소수의 정치인들만 지주가 되는 세상이 될 텐데 여러분들 이거 끔찍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마지막 네모 박스를 읽고 있거든요. 정치인들만 지주가, 소수의 정치인들만 지주가 되는 세상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끔찍하지 않냐라고요. 그때가 되면은 과연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때도 과연 국민들이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요? 정치권의 항의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10대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20대 대학생들 사실 그때 그 시절에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젊다 못해 어린 나이가 바로 그 10대 그리고 20대 초중반이라는 나이예요. 그리고 정치 사회 문제에 제대로 된 관심과 식견이 없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30대나 40대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상당수가 이런 의식적으로 어린 나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식이 굉장히 어리고 순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닳고 닳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뱃돈을 쥐고 시장에 나온 그런 어린아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 어린 사람들이 손에 쥐고 꼭 쥐고 있는 이 투표용지를 군침 흘리면서 바라보는 어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한 국민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대부분 소장농이 되고 소수의 정치인들만 지주가 되는 사회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는 사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